회계를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다음 계정 과목, 즉 부채에 대해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을 제대로 들으신 분들이라면 자산까지는 아마 완벽하게 되셨을 것 같습니다. 물론 계정 과목이 더 추가는 되겠지만 자산이라는 게 뭐다 정도는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부채의 계정 과목에 대해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자산 쪽에서 우리 계정 과목을 적어도 10개 이상을 했기 때문에 부채도 너무 많겠다.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부채는 생각보다 계정 과목이 많지 않습니다. 이 정도밖에 없어요. 안 많죠? 그쵸? 게다가 딱 보니까 저번에 본 계정 과목들인 것 같아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 그쵸?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어려울 거 없을 거예요.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상매입금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외상 매출금에서 많이 봤었죠. 자, 외상 매출금이 뭐였죠? 자, 잘 생각해 봅시다. 외상 매출금, 상품을 판매를 했는데 어떻게 판매한 거? 외상으로 판매한 거. 그렇죠? 매출이라는 건 판매를 했다는 거니까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를 한 돈. 그래서 외상 매출금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매입은 뭘까요? 매입. 상품을 구매하다라는 소리라 그랬죠. 자, 상품을 외상으로 구입하고 쓴 돈. 내가 물건을 외상으로 살 수도 있겠죠. 파는 경우가 있으면 살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쵸? 상품을 외상으로 구매하고 쓰는 돈, 쓰는 계정 과목이라 그래야겠죠. 자, 외상 매입금이 써 있다는 거는 뭐예요? 내가 나중에 돈을 갚아야겠다. 즉, 빚이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죠? 자, 외상 매입금, 상품을 외상으로 구매하고 쓰는 계정 과목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급어음. 지급어음은 비슷한 게 뭐가 있었죠? 그렇죠. 받을 어음이 있었죠. 자, 받을 어음 뭡니까?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를 하긴 했는데 어음이라는 걸 주고 판매를 했을 때 이때 받을 어음이라는 계정 과목을 썼었죠. 그럼 반대로 우리가 어음이라는 걸 주고 돈을 나중에 드릴게요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걸 뭐라 그래요? 지급 어음이라고 합니다. 지급 어음. 자, 그러면은 우리 외상 매출금과 받을 어음 했을 때 뭘 팔았을 때만 등장할 수 있었죠? 그렇죠. 상품을 팔았을 때만 등장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 외상 매입금과 지급어음 이 두 가지 계정 과목, 이 두 가지 계정 과목은 뭘 팔았을 때만 등장할 수 있어요? 아니, 뭘 샀을 때만 등장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상품을 구매했을 때만 등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외상 매입금, 지급어음 이 두 가지 상품과 관련했을 때만 쓴다 라고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미지급금은 뭐랑 관계가 있을까요? 뭐의 반대말일까요? 그렇죠. 미수금의 반대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제가 여기 미자 나오면 뭐라 그랬죠? 여기 미. 그렇죠. 뭐뭐하지 않다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뭐뭐하지 않다. 자, 지급하지 않은 돈. 지급하지 않았다는 게 뭐야? 내가 아직 주지 않았다는 거죠. 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나중에 줘야겠죠. 그렇죠? 자, 내가 상품 이외의 것을 외상으로 구입했을 때 돈을 나중에 주기로 하면 그때 미지급금을 씁니다. 그러면 상품 이외의 것을 어음을 받고 구입했을 때 그땐 뭘 써야 될까요? 그때도 똑같이 미지급금을 써주셔야 됩니다. 요 미지급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지급금 중요해요. 중요하다. 지금은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상품과 관련 없을 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다 라고. 자, 그 다음 계정 과목 차입금이 나왔습니다. 차입금. 차입금이란 거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런 적이 없네. 뭐라 그랬어요 라고 했는데 대답을 하신 분들은 우리가 이제 공부를 조금 해오신 분들이고, 이제 차입금. 우리가 이제 전 강의에 대여금이라는 걸 배웠었습니다. 대여금. 대여라고 하는 거. 뭐라 그랬죠? 회계에서 대여라고 나오면 무엇을 빌려주다.
돈을 빌려주다라는 의미라고 했죠. 그쵸? 근데 지금은 차입금이라고 나왔어요. 자, 우리가 돈을 빌려줄 수 있으면 반대로 돈을 빌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쵸? 돈을 빌렸어. 그럼 계정 과목을 그때 뭘 써? 그때 차입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하는 겁니다. 차입금이라고 나와 있으면은 내가 돈을 빌렸다라는 의미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야겠죠. 갚으면 지워지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저번에도 설명했듯이 여기 상환이라고 나왔어요. 상환이라는 게 뭐라 그랬죠? 갚는다라는 의미겠죠. 1년 이내에 갚아야 하는 차입금, 빌린 돈이라는 소리죠. 자, 그래서 앞에 1년 이내니까 단기가 붙은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생각보다 많지 않죠? 물론 더 있습니다. 더 있긴 한데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알아야 되는 부채는 요 4가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요 4가지만 섞여 나오더라도 아마 자산과 부채 요 2가지가 섞여 나오니까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자,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죠. 우리가 T자 계정 과목을 설정을 했을 때 차변에 있던 건 자산이고 배변에 있던 건 부채하고 자본이라고 했습니다. 자, 각각 본인의 자리거든요. 자산은 차변이 본인의 자리고 부채랑 자본은 대변이 본인의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있던 자산이 대변으로 가면 어떻게 됐죠? 줄어들었죠. 차변에 자산이 있었을 때는 증가를 하고 대변에 자산이 갔을 때는 감소를 했습니다. 그럼 반대로 부채는 본인의 자리가 대변이니까 부채를 대변에 썼을 때 증가를 하고 차변에 썼을 때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감소를 하게 될 겁니다. 말로만 들으면 좀 헷갈릴 것 같죠?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기 걸려가지고 목이 좀 아프네요.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셔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상품을 매입하고, 매입이라는 건 뭐라 그랬죠? 구입하다 라는 의미라 그랬죠. 자, 대금은 전액 외상으로 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상품을 사고 외상으로 했대요. 자, 일단 상품이라는 거를 구매를 했으니까 상품이라는 자산이 늘어나고 대금을 외상으로 했으니까 대변에 외상이라는 부채가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차변에 상품 50만원, 대변에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50만원이 증가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상품을 70만원에 매입하고 대금 중 반액이라는 게 뭐죠? 반액? 절반을 의미하죠. 자, 반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반은 외상으로 지급하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 이렇게 내려온다는 거 표시를 안 했네요. 자, 죄송합니다. 반은 외상으로 매입하고 반은 현금으로 지급하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쵸? 자,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처음 하시는 분들이 차변에 계정 과목이 하나가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대변에도 하나만 나와 있어야 되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렇지 않습니다. 차변에 계정 과목이 하나, 대변에 계정 과목이 10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같아야 되는 건 뭐예요? 금액이 같아야 돼요. 차변에 계정 과목 금액이 70인데 대변에 계정 과목 합계의 금액이 30이고, 이런 식의 분계는 될 수가 없습니다. 차변이 70이면 대변도 합계가 70이어야 돼요. 합계만 같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차변에 70만원짜리를 매입했대요. 그럼 차변에 상품 70만원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쵸? 자, 근데 반만 현금으로 지급했대. 자, 70만원의 반은 얼마죠? 35만원이 되겠죠. 반만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그럼 얼마가 남았죠? 35만원이 남았죠. 자, 나머지 잔액은 뭐로 지급했대? 자, 외상으로 지급했대요. 상품을 외상으로 구입한 거. 그렇죠? 외상 매입금이 되겠습니다. 자, 외상 매입금. 자, 잔액은 외상 매입금으로 지급하다. 요런 식으로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 영업용 컴퓨터. 뭐라 그랬죠? 그렇죠. 비품이라고 했죠. 비품. 자, 비품을 구입하고 대금은 전액 외상으로 하다, 요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자, 비품을 구입했으니까 차변에 비품이라는 자산이 늘어나고 대변에 외상으로 했으니까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증가를 하게 되겠네요. 라고 했을 때 이상한 게 없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외상이라는 단어 어디에만 등장한다 그랬죠? 자, 상품이라는 계정 과목이 등장할 때만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자, 상품이 아니에요. 지금은 산 거는 비품이죠. 비품을 구매했을 때 외상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가 없죠. 외상이라는 계정 과목은 등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가 등장을 해야 돼? 미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등장을 해야겠죠. 자, 회계에서 미자 뭐라 그랬죠? 뭐뭐 하지 않다. 요거는 한번 적어주시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자. 자, 그 다음 4, 5, 6번도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영업용 에어컨 한 대를 290만원에 구입하고 대금 중 90만원은 현금 지급,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영업용 에어컨 비품 290만원짜리 이 중에서 90만원만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그쵸? 90만원만 현금으로 지급했다니까 이런 식으로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그러면 290에서 90만원을 지급했으면 얼마가 남았어요? 그렇죠. 200만원이 남았습니다. 자, 200만원. 나머지 금액이죠. 나머지 금액은 외상으로 했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내려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업무용 승용차 한 대를 2,300만원에 구입했대요. 자, 구입했다는 거 뭐죠? 샀다는 거죠. 자, 내가 물건을 샀대. 자, 물건을 사고 대금은 36개월 무이자 할부. 자, 무이자 할부가 뭐죠? 그렇죠. 나눠서 내겠다는 소리죠. 36개월 동안 내가 이거를 나눠서 내겠다는 소리인데, 자, 나눠서 내겠다. 바꿔 말하면 나중에 천천히 내겠다라는 소리죠. 결국은 이것도 외상입니다. 그렇죠? 자, 나눠서 내겠다. 결국은 외상으로 구분을 하는 겁니다. 자, 일단 차량 운반구를 구매를 했어요. 그렇죠? 승용차를 구입했으니까 차변에 차량 운반구 2,300만원, 대변에 미지급금 2,300만원 이런 식으로 분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할부라는 거는 나눠서 내겠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2,300만원을 한꺼번에 지급하겠다는 게 아니고 분할해서 나눠서 내겠다는 소리죠. 그게 6번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할부금. 지금 5번 문제에서 할부로 지급했을 때 계정 과목 뭐로 썼죠? 그렇죠. 미지급금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미지급금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 할부금 중에 57만원만 현금으로 지급했대. 그렇죠. 자, 할부금 전체를 내는 게 아니고 57만원만 내야겠죠. 그래서 차변에 미지급금 57만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 대금을 전액 뭐로 지급했대요?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대변에 현금 57만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번 문제하고 12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자, 거래처에서 6개월 상환 조건으로 상환 조건 갚기로 하다라는 소리라 그랬죠. 상환 조건으로 차입하다라고 나왔습니다. 차입이라는 거는 자, 돈을 빌린다는 의미. 자, 대여금의 반대라고 설명을 드렸죠. 자, 돈을 빌렸어. 돈이 늘어날까요? 줄어들을까요? 그렇죠. 현금이라는 자산이 늘어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차변에 현금 350만원. 자, 내가 돈을 빌렸으면 어떻게 해야 돼? 갚아야 될 거를 기록을 해놔야겠죠. 그걸 뭐라 그래? 차입금이라고 하는데, 자, 6개월 조건이래요. 6개월 조건이니까 단기 차입금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자, 돈을 빌렸으니까 현금이 증가하고 6개월 만기 조건이니까 차입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나와야 되는데, 자, 단기가 붙고요. 그쵸? 자, 350만원을 빌렸으니까 차입금 이런 식으로 써주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쵸? 자, 그 다음 문제. 자, 영업용 복사기 한 대를 325만원에 구입하고 대금 중 125만원 현금 지급,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그쵸? 자, 비품을 구입을 했대요. 자, 비품 325만원. 그 중에서 125만원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현금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겠습니다. 그쵸? 자, 잔액은 외상으로 했대요. 자, 물건을 사고 외상으로 한 거. 자, 미수금 이런 식으로 쓰신 분들 지금 큰일 났습니다. 그쵸? 자, 미수금. 자, 미자 뭐뭐 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숫자, 받을 숫자 쓴다고 했죠. 받지 않은 돈. 이건 내가 아직 돈을 받지 않은 돈을 말하는 거예요. 그쵸? 자, 이런 식으로 올 수가 없습니다. 자, 미수금이 아니고 계정 과목이 뭐가 와야 되죠? 아직 지급하지 않은 돈.
그렇죠. 미지급금이라고 나와야겠죠. 자, 미수금이라고 쓰시면 안 됩니다. 미지급금이라고 나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용 책상 및 의자. 자, 비품이죠. 자, 근데 보니까 5세트를 샀대요. 근데 문제 지금 요 골뱅이 표시. 자, 골뱅이 표시라고 하죠. 자, 골뱅이가 나왔어요. 자, 회계에서 요게 무슨 뜻일까요? 자, 이 골뱅이 표시는 한 개당이라는 의미고요. 5개를 샀으니까 곱하기 5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대금은 전액 신용카드로 결제하다.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신용카드로 결제하다. 자, 신용카드. 카드가 뭐죠? 돈을 나중에 그 카드 회사한테 지급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자, 내가 카드로 긁었다고 그 돈 안 내면 어떡해? 그럼 그 카드 회사에서 나한테 돈을 주겠어요? 절도행인데? 그쵸? 그런 식으로는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카드로 긁었으면은 거기에 대한 금액을 지불해야 된다. 자, 카드로 결제했다는 것은 나중에 카드 회사에 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 결국은 외상이라는 소리죠. 자, 비품을 샀어요. 비품 5세트 곱하기 12만원. 그러면 60만원이 되겠죠. 차변에 비품 60만원. 그렇죠? 자, 이거를 카드로 결제를 했대요. 나중에 지급한다. 미지급금이라고 계정 과목을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15번 문제. 전월 카드 사용액 60만원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자, 신용카드 사용액. 방금 뭐라 그랬죠? 미지급금이라 그랬죠. 자, 대변에 있던 미지급금이 차변으로 오는 이런 식의 분계가 되겠습니다. 그쵸?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대변에는 현금 60만원.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죠. 뭐 어려울 거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자, 그 다음 20번하고 22번 같이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1개월 상환 조건. 자, 1개월이래요. 한 달. 1년이 안 됐죠? 1년이 안 되니까 단기가 붙을 것 같습니다. 자, 차입했대요. 돈을 빌린 거네요. 그쵸? 차입한 100만원을 거래처의 외상 매출금과 상계 처리하다. 자, 상계 처리하다. 자, 상환은 이제 계속 나왔으니까 알 것 같아요. 빅사이. 자, 상환 조건은 이제 갚겠다는 의미니까 대충 알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상계 처리라는 건 뭐죠? 상계 처리? 자, 우리 퉁친다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퉁친다? 자, 잘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친구한테 10,000원을 빌려줬어요. 예전에 한 몇 개월 전에 10,000원을 빌려줬어. 친구가 갚아야 되는데 얘가 안 갚는 거야. 그래서 내가 기억 속에서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갑자기 급한 돈이 있어서 그 친구한테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돈을 빌린 거야. 돈을 빌렸어요. 그냥 빌려달라고 해서. 그러면은 내가 갚을 돈 10,000원하고 내가 받아야 될 돈 10,000원. 이렇게 공존을 하게 되죠. 그쵸? 근데 내가 이제 갚으려고 장부를 이렇게 뒤적뒤적 하다 보니까 내가 얘한테 받을 돈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얘한테 가서 뭐라 그래? 야, 너 나한테 저번에 돈 빌려갔었잖아. 내가 지금 갚을 돈도 있고 내가 받을 돈도 있으니까 서로 퉁치자.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죠. 자, 받을 돈하고 갚을 돈이 있을 때 서로 맞바꾸는 것을 이제 상계 처리한다고 의미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퉁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말로만 하면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지금까지 받을 돈이 있을 때 받을 돈이 있을 때 뭐 대여금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놓고 차입금이 있을 때 차입금이 있다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기록을 한 상태로 지우지 않고 내비두면 어떻게 돼? 내비두면 내가 돈을 받아야 될 게 아직 남아있구나, 갚아야 될 게 남아있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얘를 퉁친다고 했을 때는 서로 반대쪽으로 보내서 없애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거를 이제 상계 처리한다 라고 합니다. 자, 원래 단기 차입금 내가 갚아야 될 돈이 있으면 대변에 썼었죠. 그쵸? 근데 대변에 썼던 거를 지금 차변에 외상 매출금과 맞바꿔서 사라졌기 때문에 차변에 기록을 해주시고, 대변의 외상 매출금은 단기 차입금과 맞바꿔서 사라졌기 때문에 대변에 기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양쪽에 바꿔서 기록해 주시는 거, 이런 거를 상계 처리한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좀 생소한 개념이라서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22번 문제. 사무용 장부 및 볼펜이래요. 자, 요거를 이제 비품이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아마 계정 과목표에는 실수로 추가를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자,
사무용 장부 및 볼펜. 자, 이렇게 소모되는 물품들 있죠. A4 용지 아니면 볼펜 이렇게 소모되는 물품 이런 거는 비품이랑 비슷하긴 한데 1년 이내에 사용되는 물품 이런 거를 소모품이라고 합니다. 솔직히 이제 처음에 구분할 때는 비품이랑 구분하기 좀 애매하긴 한데 이제 여러 번 풀다 보면은 이게 비품이구나, 이게 소모품이구나 저절로 구분이 되니까 걱정하실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구입을 했대요. 자, 소모품을 구입을 했으니까 차변에 소모품 41에 48,000원. 자, 외상으로 구입했다. 외상 매출금 쓰고 싶지만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미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부채에 대한 계정 과목과 그 계정 과목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한 분개 풀이를 해드렸고요. 이제 4회차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고 다음 강의를 들으시면은 이제 정답 확인이 될 겸 해가지고 연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절대 문제를 안 푸시고 다음 강의를 보시는 건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건 공부가 아니에요. 그냥 시간 때우기입니다. 그죠? 여러분들한테 절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잠깐 일시정지를 눌러놓고 그리고 문제를 푸시는 걸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강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